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한중일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한국도 더 잘해보자 이런 정도의 의도였는데 제 의도와 달리 댓글에선 일부이긴 하지만 국내 정치 토론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별로 없는데 괜히 민감한 얘기를 해서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일본의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은 건 맞지만 일본 전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 낮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2020년 기준 아시아 37개 나라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을 보면 한국이 36.4%로 14번째입니다. 높은 편이죠. 중국은 18.5%, 29위고요. 일본은 15.5%, 34등입니다. 수출 자체만 놓고 보면 일본도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만약에 중국에 전혀 수출을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받는 충격은 한국이 일본보다 큰 게 맞습니다. 토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전기차 얘기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2월에 전기차를 전반적으로 다룬 적이 있고요. 5월에는 CATL을 중심으로 배터리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전기차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제 경험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아직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을 땐 자동차 담당 기자도 했고요. 4년 했습니다. 그리고 시승기 쓴다고 100종류는 넘는 차를 운전해 본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차마다 승차감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국에서 운전을 안 하는 건 이렇게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무서워서고요. 하지만 일이 기자이다 보니 여기저기 다닐 일이 많아서 디디 추싱을 많이 이용합니다. 디디 추싱을 타면서 좋은 점은 아주 다양한 차들을 타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전석은 아니지만 테슬라 모델 3, 리샹 1, 샤오펑 P5, 비아디 친 이렇게 10종류도 넘는 전기차를 타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은 중국의 전기차 전환 정책은 정말 신의 한 수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차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될수록 중국 자동차 산업은 열등생에서 우등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동차는 독일에서 발명했고 프랑스에서 산업이 됐죠. 미국에선 대중화가 됐고요. 이탈리아는 또 슈퍼카로 일가를 세웠고요. 아시아에선 일본이 먼저, 그 다음에 한국이 따라갔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의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1등은 일본 도요타고요. 일본은 10위 안에 혼다랑 닛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닛산은 프랑스 르노와 결별 수순을 밟고 있죠. 2위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은 작년 판매량이 2020년보다 5% 줄었는데요. 이게 다 중국 물량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에서 밀린 결과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입니다. 1년에 2천만 대 넘게 팔리니까 1,400만 대씩 팔리는 미국이나 유럽과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상반기 판매량 순위를 보면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중국의 제1자동차, D2 자동차가 합작한 이치 폭스바겐이 작년에 이어서 올 상반기에도 1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연속으로 15%씩 줄었습니다. 상하이 폭스바겐은 2등에서 4등으로 떨어졌는데 이건 상하이, 봉쇄, 여파까지 더해진 거고요. 상하이 GM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놀라운 건 비아디입니다. 작년에 13등이었는데 올해 2등으로 뛰었습니다. 창안 자동차도 기존 주력은 CS75 같은 SUV인데 유니V나 경차형 전기차, 뻔뻔 EV 이런 전기차를 추가하면서 판매량을 빠르게 늘렸습니다. 비아디는 가장 비싼 모델이 33만 위안, 약 6천만 원 하는 SUV 탕과 세단 한이니까 고급차 브랜드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탕은 당나라, 한은 한나라이고 이렇게 예전 중국 왕조의 이름을 자동차 모델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은 평범한 편인데 내부가 상당히 화려하고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비아디는 올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가총액도 1조 위안을 넘었었는데 최근에 돌발 악재가 있었죠. 워런 버핏이 14년 만에 손 털고 나갈 수 있다는 루머였는데요. 지난 11일 홍콩거래소 청산결제 시스템에 시티그룹에 위탁된 주식이 2억 2,250만 주 늘었고요. 이게 버핏이 보유한 지분과 같은 규모여서 지분을 정리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짜로 떠나는 건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5% 이상 주요 주주가 지분을 변동하면 3일 안에 공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공시가 없는 걸 보면 판 건 아닌 걸로 보이긴 하는데 버핏이 예전에도 늑장 공시를 했던 사례가 있다는 걸 보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비아디가 관련 질문에 대해서 회사 경영은 정상적이라는 동문서답을 한 걸 보면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 전 텐센트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판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짜 중국을 버리고 있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이건 많이 앞서 나간 거겠죠.
자동차 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주변 산업도 발전시킵니다. 철강 중에서 가장 고부가 가치 제품이 자동차 강판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전자제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융위기 때 은행들은 죽이면서 GM을 살린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일본하고 독일은 자동차 산업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반드시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은 산업입니다. 중국 전기차를 기술 측면에서 보면 크게 주행 성능과 편의 기능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주행 성능은 전기차라는 아이템이 중국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큰 약점을 커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의 핵심은 역시 엔진이죠. 한국 엔진도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디젤 엔진은 독일, 가솔린 엔진은 일본이 선두라고 하고요. 도요타는 열 효율이 40%인 엔진을 개발했다고도 하는데 잘 체감은 안 되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엔진은 힘도 힘이고 연비도 좋아야 하고 소음이나 진동도 잡아줘야죠. 엔진의 힘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변속기나 서스펜션도 중요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승차감을 높이는데요. 그런데 전기차는 엔진이 없습니다. 기존 엔진보다 훨씬 작은 모터로 구동하죠. 전기 모터와 엔진이 다른 점은 먼저 소음이 적고요. 또 변속기가 필요 없습니다. 엔진은 일정한 회전수 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기아를 계속 바꿔줘야 하는데 전기차는 토크가 일정해서 기어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처음부터 최대 가속력이 나오는 겁니다. 흔히들 좋은 차는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전기차는 그냥 구조 자체가 가속력이 좋습니다. 중국은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선진국들이 선점하고 있는 엔진 기술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큰 고민거리를 해결한 거죠. 중국은 친환경도 물론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뚜렷한 목표를 갖고 전기차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 토종 브랜드의 좀 저렴한 엔진 자동차를 타보면 그냥 싼 맛에 탄다는 느낌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다릅니다. 테슬라 모델 3가 그렇게 고급차는 아니긴 하지만요. 샤오펑 P5나 테슬라 모델 3나 별로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편의 기능 측면에서 이미 중국 전기차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비아디나 샤오평 전기차 내부를 보면 이게 테슬라인지 벤츠인지 싶을 정도입니다. 테슬라가 커다란 패드 하나로 에어컨 같은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게 한 게 상당히 혁신적이라고 했었는데 중국 차들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쟁력이라고 했던 OTA,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 기능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OTA는 스마트폰 운영체계 업데이트처럼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차량 성능을 끌어올리는 건데요. 비아디는 대표 전기차 이 한 차종에만 작년에 OTA 업그레이드를 14번 해줬습니다. 차는 사고 나서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기술적으로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소비자가 당연히 좋아하는 거죠. 전기차 신세력 중에서 최근 선두로 치고 나온 샤오펑은 작년 1월 대표 차종인 P7에 자율주행 기능을 OTA로 추가했고요. 또 올해 3월에는 자동 주차 기능도 더했습니다. 샤오펑은 테슬라 출신 직원을 채용하기도 했고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을 베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율주행 부분에서 중국 최고로 꼽힙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웨이샤오리, 웨일라이, 샤오펑, 리샹 이렇게 중국 전기차 3대 신세력 중에서 웨일라이를 가장 높게 봤습니다. 판매량도 가장 많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텐센트에 투자를 받았다는 점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신세력 중 하나를 꼽으라면 샤오펑에 손을 들겠습니다. 일단 창업자 허샤오펑이 엔지니어 출신인데 그래서 그런지 기술 개발에 상당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직원 14,000명 중에서 R&D 인력이 5,200명이고요. 또 그 중에서 자율주행 관련 인력이 1,5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웨일라이가 올해 판매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로 반도체 공급 부족을 드는데요. 반도체가 부족한 건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고요. 샤오평은 그런 면에서 유통망이나 재고 관리에서 더 나은 대응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허샤오펑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이고 알리바바가 그 사람 회사를 인수하면서 허샤오펑도 알리바바에 합류해서 모바일 사업부 사장도 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허샤오펑의 주요 투자자 중에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로 양분되는 중국 민간 경제에서 알리바바 진영에 속해 있다는 얘기고요. 제가 중국 생활 경험이 짧을 때 텐센트와 알리바바 중에 텐센트가 더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텐센트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중국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알리바바도 만만찮다. 오히려 텐센트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한 수 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알리바바가 뒷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샤오펑의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오펑은 뉴욕에 2019년, 홍콩에 작년 7월에 상장했습니다. 양쪽 다 정규 상장 절차를 진행한 이중 상장,
듀얼 리스팅입니다. 웨일라이가 홍콩에서 2차 상장을 한 것과 다른 점이고요. 홍콩 증시에 상장할 때 150 홍콩 달러를 넘었지만 1년 사이 40% 정도 내렸습니다. 개별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2020년에 너무 뛰었다가 거품이 빠진 걸로 보이고요. 1분기 실적은 매출 74억 위안, 순손실 17억 위안이었습니다. 작년 1분기에 비하면 매출이 2.5배 늘었는데 손실도 2배 넘게 커졌습니다. 연구개발비 지출도 5억 위안에서 12억 위안으로 늘었고요. 샤오펑의 기존 자오칭 공장이 연 10만 대 규모고요. 지금 광저우 공장을 짓고 있고 또 우한에도 10만 대 규모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가진 강점 내지는 유리한 부분은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는 기간 산업이고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나 자동차 기업들이 명시적으로 보조금 규모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업계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차 개발비가 대략 2천억 원에서 많으면 4천억 원까지 든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1년에 신차 한 종을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은 해준다고 합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번듯한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니까 공장 부지도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내주고 있고요. 또 업체들은 그 땅 일부에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서 재정에 충당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샤오펑을 중심으로 중국 전기차를 좀 알아봤습니다. 요약하면 중국이 엔진 자동차는 잘 안됐지만 전기차에선 세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중국 전기차 수출이 36만 대로 작년 상반기보다 2.3배 늘었습니다. 36만 대 중에 테슬라가 거의 10만 대이긴 하지만 나머지 26만 대가 중국 브랜드라는 걸 보면 세계 시장에서 평가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